자,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표면 거칠기라는 것은 가공된 금속이나 재료의 표면에 생기는 아주 미세한 요철의 정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거칠은 정도 또는요, 그의 반대 개념인 매끄러운 정도라고도 해요. 정도. 자, 우리가 이 표면 거칠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자, 얼마나 매끄럽게 주느냐에 따라서 비용에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자, 만약에 거칠은 정도를 모든 제품을 다 매끈하게 하면은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적당한 거칠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요런 판에다가 내가 드릴로 구멍을 뻥 뚫을 거예요. 자,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드릴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자, 이 뚫린 구멍에는 살짝 이제 버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까칠까칠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를 우리는 W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W면은 제가 거칠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요렇게 이 정도가 거칠기가 W야.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트로 조이고 볼트로 조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이에, 자, 이쪽 면과 이쪽 면, 자, 이쪽 부품의 아랫면과 이쪽 부품의 아랫면이 서로 닿아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접촉은 되어 있어요. 접촉은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볼트로 조여 있다 보니까는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접촉은 되어 있지만 마찰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거칠기 X를 줘요. 그래서 저층 위에 있는 거칠기보다는 조금 매끄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구멍을 뻥 뚫었어요. 자, 구멍을 뚫었는데, 자, 여기를 구멍을 뭘로 뚫었냐면 아주 니머로 매끈하게 뚫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축이 다 딱 해서 축보다는 핀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아주 매끈한 핀이 들어갔는데 이 핀이 여기 안에서 계속 회전을 해요. 또는 위아래로 슬라이딩을 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서로 계속 마찰 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서로 마찰 운동을 하는 데다가는 우리가 거칠기를 Y라고 줘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매끈한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한 이 정도 매끈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게이지 블록을 하나 제작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게이지 블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측정기에서 어떤 측정의 기준을 세팅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굉장히 매끈해. 정밀도가 높아야 돼요. 초정밀도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겉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줬냐면 랩핑 작업을 해줬어요. 랩핑 작업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광을 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거칠기가 어느 정도가 나왔냐면 Z 정도 거칠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반들반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알파벳이요. W였다가 X, Y, Z 이렇게 가죠. 알파벳이 뒤로 가면 갈수록 매끄럽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약속이야. 내가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 정도의 거칠기인 거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 정도의 거칠기인 거야 하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 안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거칠기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뭐가 달라지면 공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W로 할 때는 드릴로 구멍을 뻥 뚫는 정도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X의 거칠기로 하려면은, 자, 이거는 선반이나 보통 이제 밀링해서 가공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Y 정도 거칠기가 되려면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자, 숫돌로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줘야 돼. 그거를 우리는 연삭 작업이라 해요.
그래서 Y 거칠기를 하려면 연삭 작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Z까지 가려면은 랩핑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을 내는 작업을.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공정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작업자들이 이제 설계자가 작업자들이 일을 할 때 이제 거칠기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작업자들은 그 공정과 공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계자가 어떤 거칠기를 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우선은 거칠기는 그런 의미고요. 자, 한번 지워보고 자, 용어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 거칠기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 일부를 때려냈을 때, 자, 요때 나타나는 어떤 이렇게 거칠은 정도를 나타내는 자, 요 표기가 이제 거칠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거칠기랑 관련된 용어 중에 보면 파상도라는 말이 나와요. 파상도는 뭐냐면 거칠은 거는 우리가 거칠기는 요 곡선 하나하나에 여기에 까실까실한 정도였단 말이에요. 파상도는 이 전체적인 굴곡이에요. 전체적인 굴곡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거칠기를 최대한 없애려고 이제 이게 가공을 매끈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숫돌을 이용했을 때 숫돌이 뭐 불균형 상태였어. 불평형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어딘가는 움푹 패이고 어딘가는 나오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때 생기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파상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굴곡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준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한계 모든 구간을 다 측정하지는 않고요. 일부 구간을 찍어서 요 길이에서 측정을 할 거야 하는 그 길이를 우리는 기준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결이라는 말의 용어가 나오죠. 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요것은 줄무늬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줄무늬 모양.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면은 그 가공 방향에 맞춰서 줄무늬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줄무늬 모양이 예를 들어 자, 가공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이쪽 방향으로 가공을 했어요. 그럼 줄무늬 모양이 어떻게 생기죠? 자, 이렇게 생기죠. 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데는 평행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어떤 데는 수평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주고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가공 방향을 이쪽으로 하는 거야. 이쪽으로 하면 줄무늬가 어떻게 생기죠? 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면도에서 이면에 지금 수직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으로 표현을 하죠.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한번 깎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또 한번 깎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방향으로 깎는 걸 우리는 교차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있으면은 또 이렇게 무방향 또는 여러 방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방향으로 작업할 때는 자, 우리가 M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선반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원형의 물건을 깎으면은 이렇게 회전해서 깎으면 이렇게 동심원 모양이 생기죠. 자, 요것을 이제 C라고 표현을 해요. 줄무늬 모양을.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이렇게 꽃무늬 모양처럼 이렇게 방사형이라고도 하고 레이디얼 방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레이디얼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레이디얼 모양은 이제 R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자, 이렇게 평행 그 다음에 수직 그 다음에 교차 무방향 그 다음에 동심원인 C 그리고 레이디얼 모양인 R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방향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결이라는 것은 뭐다? 줄무늬 모양. 그러니까 가공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공 모양. 자,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흠이라는 게 나오죠. 흠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어떤 뜯김이나 또는 찍힘 아니면 이렇게 골이 살짝 파이는 거. 공구에 의해서 뜯길 수도 있고요. 그거를 우리는 흠이라고 하죠. 자, 요런 용어들이 우리 표면 거칠기와 관련된 용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